네, 안녕하세요. 황인성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익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대응으로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 블럭이라는 개념을 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영 제국 시절에 1930년대 이후에 스털링 블럭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제 스털링 블럭을 만들어서 블럭을 형성하고 반대쪽에는 달러 블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운드를 이용하는 이제 영국의 블럭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의 블럭에 속한 국가들한테 파운드를 갖다가 일정 비율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무역 거래를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런던 시장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즉 블럭이 생기면 블럭의 대장에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통합 패권이나 경제적인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그 연맹 국가들한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압박을 해서 많은 정책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쥐어짜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미 지금 최근에 대립이 있기 전까지도 그 누구도 눈볼 수 없는 패권 국가이고 통합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들어오고 미국의 어떤 반대적인 어떤 제재나 압박이 들어올수록 이러한 형태의 양상들은 우리 한국, 즉 속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타깝고 아쉬운 얘기지만 이런 압박 정책들, 즉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하지만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기업적으로도 정책을 우리가 하는 기류에 따라서 맞춰서 해라 라는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가 간의 외교나 어떤 정책상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양상들이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IRA법을 시행을 했고 반도체 칩포 동맹을 했는데 동맹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상품들을 더 많이 사주고 많이 거래해주면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맹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즉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 속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압박이나 요구사항 이제 가이드들은 결국에 과거에 했던 대영 제국 시절에 블록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런 양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금융 분야 혹은 더 나아가서 바이오 산업 분야로까지도 어떤 가이드를 주면서 지침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하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블록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존재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단기간 내에 1년에 2년에 무언가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의 솔루션들을 만든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비책이 일단은 좀 안 좋은 쪽에 대한 시나리오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단기, 중기적인 어떤 전망의 코스고요. 더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럼 솔루션은 뭘까? 과거에 이제 이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털링 블록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 해당이 될 겁니다. 대영 제국 그리고 미국 공통 부분은 이제 이 블록의 주인,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하는 국가들인 거죠. 이 대장 역할을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 국가와 이 국가의 산업 혹은 이 국가의 기업이 없으면 자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질 때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압박적인 정책들을 치우게 됩니다. 없애게 됩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저희가 이제 다파콘에서 요청하셨던 영상에서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는데 100만 명 인구당 특허 지재권 숫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즉 기술력과 특허, 그 다음에 지재권,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야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반도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K 콘텐츠들,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들, 영상의 미학들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산업이 각 개별적인 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 산업이 융화돼서 복합 융화된 산업으로서 탄생한 부문은 혹은 상품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탄생이 됐는데 이 전기차에 콘텐츠가 들어가고 물론 지향은 하고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전기차에 디지털과 그리고 K 콘텐츠에 관련되는 이제 디지털 영상들이 가속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품화되는 복합되는 이 세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창출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쪽으로 더 복합 융합 산업들 쪽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솔루션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나라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게 지금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무역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 크게 이제 어떤 수혜나 어떤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블록 쪽에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 노선을 갖다가 압박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노선을 지키고 있는 유럽 쪽 시장을 좀 많이 공략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포기 못 하잖아요. 수출 비중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될 정도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크지만 사실은 지금과 같이 중국의 반도체 경기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거기에 동반해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중국 관련되는 반도체 수출을 우리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가이드를 내리게 되면 사실은 이미 중국 입장에서 인식하는 한국은 미국의 블록에 속해 있다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중국과 관계를 더 좋게 하면서 수출을 하려고 모색을 하더라도 그 방안 자체가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줄다리기는 안 된다. 그렇죠. 이미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블록으로 평가를 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사실 결국에는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격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시장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리는 시장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감소되거나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한계성을 인지하고 제2의 제3의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유럽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IT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과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이런 복합 융합 산업에서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마켓을 탐구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다. 즉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어떤 압박적인 정책을 표출하거나 제한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더 큰 시장을 찾아서 새롭게 우리가 가치 사슬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중장기적인 어떤 솔루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경제 이슈 솔루션까지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